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흐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월 리라프그라티니 NDA 일정 5거래일을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고, 자, 기대감 반영 전에 공포심을 동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흐름 그대로 나왔죠. 자, 지지대를 딱 하루 이탈시키는 흐름까지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매물대의 물량, 여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윗골이 달린 양봉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나왔고 이제 이후에 물량 소화 흡수가 마무리되고 그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남아있는 기대감 일정이 짧기 때문에 나온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아직 과제가 하나 남았죠. 이 박스권 최상단 쪽에 매물이 소화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때도 과거의 물량을 소화하고 흡수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때 또 매수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래는 매도자가 있으면 매수자도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서도 비슷한 흐름, 물량을 소화하는 흐름이 다음 주 5거래일 안에 나올 겁니다. 이때 매일매일의 차트는 힌트가 되겠죠. 자, 지금 저항이 강력했던 241선 계속 저항 맞았었죠. 그리고 매물대가 이렇게 포진해 있는 자리. 자, 요 두 가지를 아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지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하락할 때도 어디에 지지받는지 확인할 자리가 하나 더 늘었고 쉬워졌죠. 자, 그리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HLB가 뭐 이렇다 할 뉴스가 새롭게 뜬 건 아니거든요. 일정에 맞춰서 세력이 드립을 한다는 근거를 목격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트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력이 누르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주가라는 것은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트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물론 세력들도 근거 없이 주가를 올려버리거나 내려버리면 개인들이 뒤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자금 손해만 보는 것이라 명분 없이 주가를 들쭉날쭉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자주 언급드리는 것처럼 세력이 주가를 올려도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높은 시세 차익을 남기고 엑시트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상승이 납득이 가야 하거든요. 고점인데도 메리트가 있어 보여야 해서, 그래서 딱히 명분 없이 올리진 않습니다. 명분 없이 내리지도 않고요. 저는 과거부터 제로가 살아 있었고 결과 여부는 상관없이 기대감만큼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 기대감만 야무지게 이용하면 된다라고 언급을 들으면서 매수를 추천을 했었는데, 매수 추천 때는 저 최초 요 35,000, 6,000원 요 자리였죠. 밑에 박스권 최하단부였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만 봐도 수익률이 50%가 넘습니다. 고점에 물렸다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 가져갈 수 없는 수익이죠. 시드 여유가 전혀 없어서 밥 먹을 돈도 없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마 대부분 아닐 거거든요. 내심 망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안 넣었겠죠. 자,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떨어져 있으면 망했다고 하고 올라가 있으면 대박이라고 하니까 반대인 거 모르고. 제가 다 맞췄다고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관점을 좀 달리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한도가 있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기대감 소멸은 매도 시세 차익을 불러오기 때문에 주가 급락과 같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재료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 재료가 살아있는데 내려가면 내릴수록 오히려 메리트가 커지는 거죠. 물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재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너무 하루하루 보여지는 주가에 반응하는 습관은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고, 날카롭게 말을 해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다소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관점을, 리스크가 언제 커지는지, 도구로 사용되는 개인들은 보통 언제 매수하는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도 그들을 이용해야 하는 주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 디테일과 근거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HLB 단기 대응 관련된 디테일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1월 리라프그라티니 맨디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더라도 승인 기대감이라는 것은 소멸하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리보세라닙 재료는 일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리스크도 꽤 큰 편이고요. 투자자들의 엑시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차트에서만 그 흔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단기 대응의 디테일과 근거도 텔레그램 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시 하나 떴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39회차 전환사채 전환가액의 조정인데 기존 46,167원에서 52,715원으로 변동됐고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변동이 됐습니다. 자, 전환사채는 가격이 올라가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요. 주가가 낮을 때 주식으로 많이 전환하고 그 이후에 주가를 올리는 것이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리픽싱 상향 조정이면 지분 희석이 기존보다는 완화되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보다는 나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잔여 물량 전환 청구해서 매도를 하더라도 어차피 소화시켜야 할 매물이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로 볼 이유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닌데 그래도 세 공시 떴으니까 한번 언급 드린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리라프라팀 NDA도 기대감이 꽤 크게 반영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기대감이 소멸하진 않는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왔고요. 자, 물론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 지정도 획득해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하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리보세라닙 제로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기까지는 조정이 동반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주가가 오름과 함께 단기적인 리스크도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앞으로 나타날 거래일들의 그 힌트가 쓰여질 겁니다. 저항의 흔적을 확인하면 빠르게 텔레그램 방에서 그 흔적을 말씀드리고 흔적에 대한 근거 설명드려서 여러분들 대응에 도움되는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두 팔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비중을 축소하고 보다 저렴한 데서 또 근거를 찾아서 축소했던 비중을 차익을 더해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리버세라닙의 기대감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버세라닙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클래스 1이라고 하더라도 2개월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준비 과정과 개미 털기가 동반될 수밖에 없어서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윗자리 매물 소화입니다. 준비 과정과 개미 털기가 동반될 수밖에 없어서 저점은 존재하고 저점에 대한 힌트도 꽤나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2라면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커지고 재료 일정이 너무 멀리 밀리기 때문에 저점이 더 깊어지고요. 자, 이게 클래스 1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클래스 2에 대한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죠. 모든 투자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우선시하는 투자자들은 클래스 2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몸을 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매수는 적어지고 투자들의 비중 축소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리보세라님 권장 데이터 제출 이후 NDA 신청 이후부터 주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 NDA 신청은 30일 이내로 FDA 측에서 답변을 줘야 되는데 이 30일이 다 채워져 갈 때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대량의 매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양도세 회피처럼요. 자, 과거에 앞서 이제 리스크가 크지 않던 시점에도 매번 그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다고 보고요. 이때 나는 클래스 1이라고 믿는다. 이 마인드는 도박하는 행위입니다. 도박. 리스크를 축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항서제약의 CMC가 완벽하게 보완되었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그 정보는 FDA 심사관들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굳이 둘 중에 하나에 베팅을 해야 된다면 높은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 맞겠지만 클래스 2의 가능성을 점치는 투자자들도 많을 거고요. 클래스 1, 2 여부 관계없이 본전홈에 엑시트하려는 투자자도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리보세라닙 기대감이 만약에 간암치료제의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쪼개고 쪼개서 분할로 그렇게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HLB는 기대감이 반영됐을 때 매도 대기 물량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니까요. 텔레그램방에서 실시간으로 호가와 거래를 보면서 대응 돕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변수가 존재하고 변동이 클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언급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해서 미리 참여해 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은 이전에 존재하던 공간과는 새로운 일월부로 신설된 공간입니다. 설명란 여기 더보기 누르셔서 이 링크 기재를 해뒀습니다.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자, 나는 빠른 정보 전달과 대응 분석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입장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그런 것은 필요 없다. 급등주 검색식이 필요하다 또는 전자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필요하신 것만 체크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 뭐 1234에 뭐 23 뭐 48이다 이런 식으로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입맛에 따라서 원하시는 것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종목 찾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시장이 현재 CES 2026 관련해서 돌아가고 있죠. 피지컬 AI 관련 수혜주들끼리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 선반영되었거나 반영이 현재 되고 있는 중인 테마가 많죠. 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피지컬 AI에 깊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아직 빛을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발전하는 AI에 반드시 필요한 섹터의 수혜주입니다. 자, 이 종목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야는 휴머노이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고 움직이고 노동을 하려면 이 기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전력이나 배터리 아니고요. 자,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텔레그램 방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당연히 무료고요. 비용 발생하는 것 없으니 종목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